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전호소 TV입니다. 어제 그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FOMC를 개최했죠. 그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 최대 고용 달성해야 라고 했네요. 어제 FOMC 회의가 새벽 3시에 있었죠. 사실 이거 한번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또 육천이 형님께서 배당 육천이 형님께서 아침에 기사 내용을 보내주셔가지고 얼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내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위원 대다수 2023년까지 제로금리 의견, 평균 물가 목표제 성명의 반영, 경제 성장률, 실업률 전망치 직전보다 개선. 포인트만 잡고 가보면요. 2023년까지 현행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누가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요. 어제 새벽 3시에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일정 기간 물가가 목표치인 2%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명시하고, 앞전에 이 내용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죠. 이런 맥락에서 최대 고용 달성 시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경기가 좀 살아나고 고용지수가 좀 올라갈 때까지 현 금리를 유지해주겠다. 연준에서도 최대한 서포트 해주겠다.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정례 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에서 동결한다라고 밝혔어요. 볼까요? 성명에서 동결 입장을 밝힌 후 노동시장 조건이 FOMC의 최대 고용 평가와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그 첫 번째 도달하고 물가가 2%까지 오르면서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현 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다. 이 두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들이 달성될 때까지 연준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준이 도와주겠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거. 투표권이 없는 FOMC 위원들을 포함해 총 17명의 위원 모두는 내년까지 현 금리 유지를 예상했다. 또 16명은 22년까지, 내후년이죠. 13명은 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의견을 냈다. 네, 좋고요. 볼까요? 앞전에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요건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연준은 기존의 조화로운 2% 물가 목표 달성 대신에, 자, 어감을 한번 보세요.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이라는 문구로 바꿨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이런 판단이 있었죠. 고물가보다, 그러니까 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는 것보다 과하게 낮은 물가가 경제에 더 해롭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쭉쭉쭉 올라버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취지에서 연준이 도와주겠다. 장기간에 걸친 2% 물가 달성이라는 문구로까지 바꿔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준에서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자, 9월 FOMC 결과 5가지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 2번, 최대 고용 달성까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딱 달성했다 그래서 바로 시장에서 자금을 빼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금리 2% 이상을 한동안 초과할 때까지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겠다. 세 번째, 올해 성장률, 실업률 예측보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GDP 마이너스 6.5% 6월, 마이너스 3.7% 9월, 실업률 9.3에서 7.6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성장률과 실업률이 예측보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4번, 물가 높아지기 시작한다. 5번, 고용시장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에 오래 걸릴 것. 그렇구나. 결국은 시장의 경기가 풀리는 것이 고용시장은 지금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다시요, 2%가 아니고 제로금리에서 0.05에서 0.25%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연준은 추가로 금리 인상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다른 기사입니다. 아까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FOMC의 평가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적절히 초과하는 궤도에 이를 때까지 뭘 해주겠다?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해주겠다. 우리 금리 안 올리겠다. 열심히 해봐라. 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에 도달하는 만큼 앞으로 수년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 조건을 밝힌 것을 두고 이 같은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더 분명히 한다.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강하게 못을 박았고요. 파월 의장은 이날 국채와 미국 국채를 말하겠죠. 국채와 모기지증권의 자산 매입 속도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안정한 자산들도 계속해서 매입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가 또 의미하는 것은요. 앞전에 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겠다라는 것도 반면에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쉽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고용 시장에 있어서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그렇게 쉽게 좋아지겠냐. 사실 어제도 보니까 화이자였나요? 뭐 3상까지 갔는데 치료제였죠. 그게 3상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있고 어떤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 경기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금리가 주식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저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는 것은 돈 쉬 빼지 말아라. 자산 시장에 돈을 좀 더 묶어둬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존버하시고요. 또 뭐 부동산 시장 나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규제가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되는 모습들을 보면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준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급하게 영상을 올려봤고요. 아무튼 투자하시면서 실패보다는 성공이 당연히 좋죠. 또 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말은 하지만 실패하면 기분 나쁘죠. 내 자산이 그만큼 쭉쭉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연준의 이 금리 정책에 대한 것들 민감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또 이 연준의 기조가 아까 그 두 가지 조건,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건에 있어서 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연준의 어떤 기조도 지속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